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인인의 민박 19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인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자, 민박 문제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19일째 민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을이 미등기로 병에게 다시 전매하고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역시 미등기로 병에게 전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번 사례와 똑같죠? 근데 2번 사례는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2번 차이가 뭘까요? 병이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죠? 그럼 자 1번은 매수인 을은 등기 안에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을은 아직 등기 안에서 물권자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마찬가지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 채청이 있습니다. 자,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근데 을이 병에게 돈 받으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을 대위에 청구하면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올까요? 을을 대위했죠? 을에게 넘어옵니다. 그럼 을도 세금 내야 되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을도 세금 내고 병도 세금 냅니다. 첫 번째가 을이 직접 등기 청구하면 을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되죠. 다음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하면 을도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다 합법이죠. 근데 1번 사례가 중간 승낙 등기 나오면 1번 사례 논점, 이 논점을 잘 기억하세요. 이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가? 이게 논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례의 논점입니다. 근데 아래 2번 사례는 완전히 달라요. 2번은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 논점은 병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입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유효죠. 왜냐하면 어차피 병이 최종 양수인이라 병 앞으로 등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함으로 병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갑을병 합이 없어도 병 등기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1번 사례는 갑을병 합이 있어야 되고 2번 사례는 합이 없어도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럼 2번 사례 이상하죠? 자, 병 등기가 유효라고 법원이 판시했단 말은 갑을병 누군가가 이 등기가 무효 아닌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저럼 갑을병 셋 중에 이 등기가 무효인가 누가 법원에 소송했을까요? 을은 절대 안 하죠. 지금 우리 다 꾸민 겁니다. 을 세금 안 냈죠? 병도 안 합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데 괜히 무효라고 물어볼까요? 갑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갑이 다른 학원에서 졸다가 1번 판례를 배웠어요.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려면 1번 사례는 어떨 때 가능하죠? 갑을병 3자 간 합의, 3자 간 동의가 있어야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에서 갑은 병에게 등기하는데 동의나 합의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내 동의 없으니까 병 등기가 무효 아니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갑한테 한마디 했죠. 갑, 너 빨리 하고 넘겨. 너 하고 넘겨. 민법은 김하현한테 배워야 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쪽 1번하고 2번은 달라. 1번은 병이 등기 안 한 거고 2번은 병이 등기한 거라 전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이상하죠? 그럼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했단 말은 갑과 병이 손잡고 등기소에 공동 신청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갑은 동의한 적 없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을은 그러니까 저와 같이 민법 공부해서 학교 간 사람이에요. 을이 엄청 똑똑합니다. 자, 저기 시가 5억짜리인데 을이 깎아서 4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과
4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해두고 을이 병을 만나서 또 6억이 팔기로 합의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을이 갑을 만나서 병으로 행세하는 겁니다. 병으로 행세해서 법무소 가서 갑 몰래 갑이 해서 병 앞으로 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갑 동의 없이 갑 몰래 갑이 해서 병 앞으로 등기된 겁니다. 그래도 병 등기 유효입니다. 어차피 을을 거쳐서 병에게 와야 되거든요. 실체관계 부합해서 병 등기 유효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례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2번 사례는 원칙 유효인데 어떨 때 이 병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렇죠. 이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라면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허가구역이 아닌 한 갑 동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지문이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첫째, 동의 없어도 유효. 둘째, 허가구역은 무효. 지문이 딱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를 만들 수 없어서 시험은 1번 사례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끝이에요, 이제. 자, 2번은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첫째, 합의 없어도 유효. 둘째, 허가구역 무효. 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1번 사례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을병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매매 유효입니다. 그리고 등기초음권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위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더라도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을 세금 내고 등기하고 병이 을을 대위해야 을 세금 내고 등기합니다. 따라서 갑을병 합의가 있더라도 매매 유효, 등기초음권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병을 을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 유효이기 때문에 합의 후라도 갑과 을은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인상분을 줘야겠죠. 을이 인상분을 주지 않으면 갑은 돈 안 받았죠. 그럼 절대 등기 안 남기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의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에게도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 사례가 논점이 많아요.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50조가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이게 채권양도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 채권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죠. 이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병한테 통지해 줍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 갑은 병에게 돈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갑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만 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450조 채권양도 법리인데 이 450조를 을이 윗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윗그림 1번 사례에서 을이 갑에게 갖는 등기초음권이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을이 갑에게 가진 등기초음권이 채권 채청입니다. 그래서 을이 이 등기청구권,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 갑 채무자 갑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한마디 했죠. 나는 등기 안 하고 세금 안 낼 테니까 병, 너 빨리 등기 청구해서 너희들끼리 등기 주고받아 그랬어요. 이 법원에 왔거든요. 근데 법원은 결국 을이 하려는 게 자기를 건너뛰고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 병 지금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1번 사례죠. 위쪽 1번 사례는 병 앞으로 등기 안 한 거거든요. 그럼 1번 사례 논점은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했죠?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의 통지만으로 안 됩니다. 갑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갑에게 통지만으로 병은 등기초음권을 직접 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450조를 이 오른쪽에 써먹을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자 합의에 동을 쳐요. 합의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기억.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이거 여전히 유효라고 그랬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니은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자 경로된 동그라미 쳐요. 그럼 제일 크게 유효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디귿의 만약의 동그라미 쳐요. 리을도 만약의 동그라미. 만약이나 만일 이거 뜰 때 사용한다 그랬죠.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씁니다.
그럼 디귿은 만약을 왜 썼는가 봐볼게요. 만약 갑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디귿은 만약을 왜 썼을까요? 매매대금이 인상했단 말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말을 더 추가하려고 만약을 쓴 겁니다. 그 뒤에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죠. 갑은 돈 안 받으면 병에게도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리을 만약 우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쓰입니다. 채권을 양도 동그라미쳐요.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 동그라미 통지한 경우 잘 보세요. 그 사실만으로도 여기가 사선을 끊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사선 끊었죠. 그럼 잘 보세요. 그가 통지요. 통지. 그 통지만으로도 그 말은 합의가 없단 말입니다. 전원 합의 없고 통지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합의에 동그라미쳐 있죠. 근데 리을에서는 통지만 하고 합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만약을 했었죠.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만약을 쓴 겁니다. 리을은 합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이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 양도 법리를 이쪽에 써먹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이 말은 괜히 써준 거죠. 쓸데없는 말입니다. 다음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 승낙 등기의 합의에 동그라미쳐요. 합의가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기억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타났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니은 갑을 사이 계약이 제한 능력 동그라미쳐요. 제한 능력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에 동그라미쳐요. 이건 절대적 취소라 선의 3자 보호 안됩니다. 그 다음에 심표 뒤에 갑은 병 보호 안돼요. 병 앞으로 경로된 중간 승낙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절대적 취소라 제3자 보호 안됩니다. 디귿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럼 갑은 돈 안 받았죠. 그럼 등기 안 넘기는 거죠. 그 다음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리을 갑과 을과 병이 중간 등기 생략 합의를 순차적한 경우 병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갑등기가 없네요. 없다면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청구하려면 3자 간 전원합의 있어야 되죠. 그럼 3자 간 전원합의란 갑을 병이 다 합의해야 돼요. 갑과 을이 합의하고 을과 병도 합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갑과 병까지 합의해야 됩니다. 갑동이 없으니까 전원합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틀린 거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X토지는 갑을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 승낙 등기의 합의에 동그라미쳐요. 합의에 있다 틀린 겁니다. 기억 병은 갑에게 직접 동그라미쳐요.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으니까 직접 가능하죠. 니은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죠. 합의했더라도 매매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다음 디귿에 만약에 동그라미 치시고 리을도 만약에 동그라미 칩니다. 만약을 어떨 때 사용한다 했죠?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입니다. 그럼 디귿,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한다면 여기가 사선을 끊어요. 여기 만약을 했었죠. 문제에는 허가구역 그런 말 없죠. 그래서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 무효입니다. 무효라 이행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고 협력도 구할 수 없습니다. 리을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여기가 사선을 끊어요. 문제는 합의 있다고 동그라미 쳤죠. 리을은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한 거죠. 리을만 합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병은
자, 가로쳐 봐요. 갑이 동의나 승낙 없이 가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입니다. 채권. 이게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채권 양도 법리를 여기에 써먹을 수 없다 그랬죠.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약간 종합 문제죠. 등기 설명 틀린 겁니다. 기업 중간 승낙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면 형사처벌돼요. 그냥 사법상 효력만 유효로 내버려두는 거지 적법한 등기 원인은 아닙니다. 니은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하지 못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돼요. 옛날 등기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부 이용이 안 되는 거죠. 디귿 전세권 존속기간이 자 동그라미 쳐요.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럼 이 등기도 등기 공무원이 해줬으니까 일단 유효로 추정해 줍니다. 리을 중간 승낙 등기 합의한 최초 매도인 갑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 을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서 돈 안 주면 갑은 절대 등기 안 넘기죠. 그 다음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등기변에서 아주 중요한 중간 승낙 등기를 공부했습니다. 1번 사례와 2번 사례를 잘 나누어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